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간밤에 또 유가가 올랐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전설적 투자자인 제시 리버모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을 사야 할 때가 있고 팔아야 할 때가 있고 낚시를 다녀야 될 때가 있다.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해야 될 때죠. 사실 2600에서 생각하면 120포인트, 130포인트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포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내가 뭘 샀지? 이걸 좀 점검하고요. 뭘 샀지보다 중요한 거는 왜 샀지? 이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포트를 좀 점검하는 시간 그렇게 좀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10선, 코스닥은 925, 한 0.7, 0.4. 어제 미증시 하락분에 비하면 우리 증시의 낙폭은 그래도 조금 적은 편입니다. 종목별 흐름 점검하면서요. 또 대응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감10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정치 테마주 혹은 정책 테마주, 전쟁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응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럴수록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 찾는 데 좀 더 열의를 쏟아봐야겠습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함께 이 시간을 장식해 주시는 분은 바로 유영화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특징주들 좀 살펴보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눠보면서 잠금 해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OCI는 또 호재성 이슈가 들려오면서 한 4에서 한 5% 정도 오름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4조 대림이 저희 잠금 해제 관심주였었는데 오늘장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수산도 같이 올라가죠. 수산주가 오늘 테마성 이슈로는 좀 가장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량난, 곡물난 뭐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대체재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테마 전체를 끌고 가고 있고 그 가운데 개별 모멘텀들 각각 영향을 받아가는 거겠죠. 시세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보죠. 시멘트 대란 이슈가 계속 있죠. 유연탄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멘트사들이 본격적인 제한 출하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올라갔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시간이 갈수록 상승분이 반납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소프트센과 인성정보와 같은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넘겨보시죠. 어제 인수위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TF 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강했는데요. 오늘장 대다수의 종목이 올라갑니다. 다만 역시나 상승분 좀 줄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은 지금 5%대 상승입니다. 자, 중앙에너비스나 대성에너지와 같은 LPG가스, 도시가스 관련주들도 오늘 밤사이 뉴욕장에서 유가 올라가며 유틸리티, 에너지, 정유 쪽만 올랐는데요. 그 영향 받아가면서 이들 종목군도 오르긴 합니다. 다만 테마성 성격이 조금 더 짙기 때문에 시장에 불안이 반영될 때 상승폭을 빠르게 줄이는 형상 나타나고 있네요. 노랑풍성도 볼까요? 지금 시기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감사보고서 제출을 비롯한 기업체들의 재무 상태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노랑풍선은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됐다라고 하죠. 매출 30억 원 미달이 사유입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올해 안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1%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낙폭을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특징주들을 살펴봤고요. 과장님 좀 궁금한 종목군이 있어서요. 은행과 보험이 어제장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도 결국 정책 수혜주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네. 금리 인상 기조, 대출 완화, 손해율이 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금융주에 대한 전략 좀 주신다면요. 네. 일단 지금 금융주에게는 사실 매크로 현재의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FOMC 첫 금리 인상이 발표된 이후에 금주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금융주의 주가가 그에 따라서 이제 좀 강세를 또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새로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관련주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있고요. 최근에 뭐 주요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완화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내 뭐 LTV 완화 공약에 따라서 은행 대출 성장률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은행주보다는 조금 보험주 쪽을 우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보험주의 경우에는 우호적인 업황 이외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6년 만에 미국 보험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엘라게인이라는 미국 보험사를 현금 원화로 14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딜의 가격을 보면 엘러게인의 PBR을 한 1.26배 수준으로 주고 이제 사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국내 보험사가 평가를 받는 멀티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딜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보험사들이 저평가 구간이구나라는 어떤 매력이 부각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사를 금리 인상 시기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는데, 보험사는 이제 안전자산인 이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에 자산운용 수익률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게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올해는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이어가기 때문에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해외 자산에 대한 이제 대체 투자를 할 경우에 실설 부분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긍정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보험사 중에서도 손해보험사를 가장 먼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과거 1세대 보험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가입한 실손 보험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1세대 보험이 자기 부담금이 없이 100% 보장이 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보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각 보험사끼리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출혈 경쟁을 하면서 조건 좋은 보험을 팔았던 건데, 이제 이게 현재로서는 손보사들의 수익을 낮추는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세대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가 올해부터 도래를 하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이 부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보험료의 인상분이 일시에 반영되는 이 갱신 사이클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손보사들의 이익 증가폭이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긍정적인 요인에 대한 노출도가 크고, 거기다가 밸류적으로 현재 저평가 상태인 회사에 우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에 해당하는 종목은 이제 대형주로는 현대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로는 하나손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두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PBR 0.3배밖에 되지 않았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현대해상과 이 종목 잘 지켜보겠습니다. 은행 보험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략 정비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오늘 과장님의 종목은 무엇일지 잔금해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인텍플러스, 인텔이 인정한 3D 검사 장비 기업. 인터플렉스와 인텍플러스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네, 맞아요. 저희 좀 오늘 잘 살펴볼게요. 글로벌 넘버원 후공정 비전 검사 기업. 후공정 비전 뭔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인텍플러스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후공정 비전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패키지, 그다음에 메모리 모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외관 검사 장비를 시작으로 했고요. 현재로서는 뭐 이제 기판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분야까지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의 핵심 기술은 광학계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2D, 3D 표면 정보를 분석해내는 어떤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장점이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업 확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이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면, 인텍플러스의 사업 부분은 이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부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판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세 번째 사업부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고요. 네 번째는
2차 전지와 이제 새로운 산업 분야의 검사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다양하게 뭘 하고 있네요. 산업부 네. 자체가. 네, 그럼 맞습니다. 이 중에서 때에 맞춰서 좀 주목받는 사업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4가지 사업 중에서 매출 비중이 사실 70%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1하고 2 사업부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1 사업부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동사 매출의 한 20% 이상을 차지했던 주 고객사인 인텔과 삼성전자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이제 동사 매출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텍플러스에게는 이 인텔이라는 이 기업이 주는 레퍼런스의 힘이 상당히 큰데 이게 이제 사실 단순 간판이 아니라 실제 인텍플러스의 기술력을 인텔이 인정해주는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지속적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러한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후공정 마켓에서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확대가 장비 쪽에 ASP와 Q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국내에 메모리 반도체 향으로 올해 이제 세대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에 교체 수요에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가지 사업부 각각 사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포인트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주목해야 될 2가지 사업부. 2가지 사업부가 아니라 두 번째 사업부겠네요. 예, 2사업부입니다. 2사업부면 FC-BGA입니다. 요즘에 FC-BGA 관련해서 기판주가 또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잖아요. 네. FC-BGA 관련주들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좀 관심이 많은 섹터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기판주 못 올라타신 분들 한번 장비주에도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동사의 FC-BGA 범프 검사 장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FC-BGA의 공격적인 증설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비덴을 비롯해서 뭐 삼성전기, LG노텍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인텍플러스는 이미 FC-BGA 업체들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파른 증설 사이클에서 기판 검사 장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검사 방식은 초소형화와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 칩에 대한 이 고정밀 검사까지 가능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FC-BGA 같은 경우는 2D나 3D 스태킹에 대해서 이 볼 간격이 상당히 이제 미세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작은 마이크로 범프가 적용이 될수록 동사의 검사 장비 중요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D 검사의 그 이제 검사 방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 왜 중요한가를 네. 이제 기존의 검사 방식인 모아레나 슬립빔 방식 외에 방식을 이제 이 회사가 상용화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화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모아레 방식과 슬림빛 방식은 조명을 이제 측면에서 주는 경면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집적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제 측면에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텍플러스의 검사 장비는 WSI 방식이라고 해서 빛을 수직으로 입사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 음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측면에 음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밀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WSI 방식이 이게 이제 CT를 촬영하듯이 이제 층층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층층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리한 부분이 데이터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검사 속도가 상당히 이제 기업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해결을 하면서 이 장비를 이제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 수주 현황이나 주요 고객사의 증설 스케줄을 감안했을 때 올해 매출 예상액은 1,43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317억 정도 수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정도를 주가로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26,000원대인 지금에서 목표 라인을 얼마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1차로는 목표가는 한 3만 원 수준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인텍플러스 기판주를 놓쳤다면 이 장비주 쪽 한번 바라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나 최근에 조금 떨어졌었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시죠.
열어보시면 디어유예요. 전쟁도 금리도 막기 힘든 팬덤. 많이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시국에도 사실 팬덤 형성은 더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디어유 계속해서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더 예뻐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일단 디어유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 SM 엔터테인먼트의 IT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어유의 버블 서비스는 쉽게 설명드리면 팬이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월 구독형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팬이 좋아하는 멤버의 수만큼 이제 구독권을 결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참여 아티스트와 팬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어유가 왜 지금일까를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버블의 가입자가 증가되는 요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오프라인 콘서트입니다. 과거에도 입점 아티스트의 오프라인 콘서트 이후에 버블의 가입자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예시를 들자면 최근에 NCT나 트와이스 공연 이후에 버블의 가입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 증가세를 보인 점이 이런 부분을 증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럴까 설명을 드리자면 팬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이제 관람을 하고 나면 코어 팬덤 한마디로 이제 팬덤이 더욱 강해지는 효과가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최근 아이돌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하나둘 개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디어유 버블의 구독자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하는 국면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제 친구가 이 디어유랑 위버스랑 둘 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아이돌들을 이렇게 1명, 2명 해서 디어유를 했는데 그게 또 1인, 2인, 3인 했을 때 요금이 또 조금씩 깎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버블의 과금 체계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네. 1인 구독 요금이 월 4,500원인데요. 이게 이제 2인 이상 중복으로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명의 아티스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2명, 3명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명을 가입 시에는 또 할인 혜택이 부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버블의 가입자는 한 80만 명 수준인데 구독 수는 130만 명이에요. 그 정도 되고 있고 평균 구독 유지율이 한 90% 이상입니다. 이 구독 유지율은 넷플릭스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당 구독 가입은 한 1.7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입을 해서 2명 정도의 아티스트를 구독권을 결제하는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유치에 따른 레버리지도 충분히 이제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작년 실적은 전전년에 90만 대비해서 한 35% 성장한 120만 구독자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액이 한 4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132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해져요. 구독자가 계속 늘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 팬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그 팬덤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사실 맞습니다.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적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또 모멘텀이 꽤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동사에 기대하는 모멘텀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3가지 모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상반기에 중국의 안드로이드 마켓에 진출을 하는 부분이 기대 요인이고요. 이제 이 디어유 회사에서 예상하기로는 이 마켓 오픈이 됐을 경우에 한 30만 명 정도 가입자 증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이벤트이고요. 안드로이드의 증가는 구글 앱 결제 수수료 할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증가가 동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두 번째 요인에 가장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7월에 있을 버블 라이브 서비스 오픈입니다. 이 서비스에서 가장 제가 기대를 하는 부분은 팬 기프트 기능이 이제 생성되는 것인데요. 이 기능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별풍선을 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의 이제 생일이나 데뷔일에 팬 기프트를 팬분들이 이제 적극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가입자 중에서 이제 생일과 데뷔일에 구매할 것을 이제 예상컨대 추정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50% 정도가 이것을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서비스만으로 팬 기프트 서비스만으로 한 200억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순이익은 여기서 한 90%에서 90억에서 100억 정도 수준 그 정도의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있죠. 네. 마이홈 베타 서비스.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마이홈 이러니까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비유를 해드리면 싸이월드.
예, 나만의 싸이월드, 예, 그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5월에 베타 서비스가 오픈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저 체류 시간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이제 연내에 그래도 정식 서비스 런칭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는 구독률 비즈니스의 어떤 탑라인 구조를 개선시키고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사가 보유한 가장 큰 사업적인 장점은 저는 확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팬 플랫폼의 특성상 서비스를 추가를 할 경우에 추가 과금에 대한 저항이 크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가 될 경우에 동사 실적 성장을 기대시키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 673억 원, 영업이익 283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OP 마진 영업이익률 한 40% 이상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어유 그럼 가격 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얼마 정도까지 보고 접근할까요? 네, 일자 목표가 한 64,0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9,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어유 버블 이 내용을 뭐 듣고 있다 보면 저희 시기에 그 오빠들, H.O.T, G.O.D, 뭐 제스키스 이런 아이돌들은 이런 걸 못 누렸다라는 게 괜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저희는 음성사서원밖에 없었죠. 음성사선, 네. 네, 많은 분들이 디어유 버블 이용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앞으로 수익으로 이어져서 또 주가 상승도 함께 진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유영화 과장님과 오늘 잔금 해제 두 종목을 살펴봤고요. 내일 또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시장 종목과 잔금 해제 비밀을 풀 종목들 같이 나눌 거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도 내용 다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